조지아의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불법 이민자는 용납할 수 없다. 리케이든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한 바로 그날,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 합작 배터리 공장,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그리고 300여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 하지만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는 놀라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로라 슈미트. 42살의 소형마트 사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CNN 전국 방송에 출연하고 한국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그녀의 이야기. 시청 광장에서 수백 명이 촛불을 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결국 전면 철수를 결정했을까요? 한 장의 쇼핑 목록이 어떻게 국제적 사건의 중심이 되었는지,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라 슈미트라고 합니다. 42살 조지아 클락 카운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애틀랜타에서 물류 전문가로 일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이었죠. 그날 아침, 지역 방송에서 나온 뉴스를 들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현대자동차와 LG가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그것도 우리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아나운서가 말하는 투자 규모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아들 잭이 아침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진짜 우리 동네에 한국 회사가 들어오는 거야. 16살 아이 눈에도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래, 아주 큰 변화가 올 거야. 남편 조나단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이번엔 내 분석이 맞기를 바라자. 지난번 마트 인수할 때도 확신했거든. 첫 해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걱정 반, 기대 반이 조나단의 마음이었죠.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마트 사무실엔 나 혼자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 공장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같은 키워드가 빼곡했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텅 빈 진열대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계산대 앞에선 낯선 언어가 오가는 모습.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텅 비어 보이는 진열대들이 채워지는 모습.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손님들. 계산대에서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장면들. 조나단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좀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기회야.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사업계획서 작성에 일주일이 걸렸어요. 40페이지짜리 문서. 그 첫 페이지에 제가 쓴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과 경쟁해야 한다. 아니다, 함께 가야 한다. 펜을 놓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은행 대출 상담. 담당자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그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류를 건네며 답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마트 개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추가 설치, 진열대 확장. 아시아 식품 코너도 따로 만들었어요. 아직 손님도 오지 않은 그 공간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놓일 자리. 각종 양념과 조미료가 진열될 선반. 신선한 채소들로 가득할 냉장 진열대. 어느 새벽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혼자 마트 안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텅 빈 진열대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곧 이 자리가 꽉 찰 거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할 거야.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멀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벌써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공사가 시작된 지 6달. 어느 화요일 오후 마트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손님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파란색 현대자동차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엔지니어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죠.
그중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모자챙 아래로 조심스러운 눈빛. 이름표엔 김민석. 김치, 미역, 여기 있나요? 또박또박한 발음 속에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 손짓과 몸짓으로 설명하는 모습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석 씨를 아시아 식품 코너로 안내해드렸어요.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고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김치, 고추장, 된장.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군요. 다음 주부터는 변화가 확실해졌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공장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베트남 출신 직원들도. 갑자기 마트가 국제적인 공간이 된 느낌.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소리가 음악 같았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 매출이 놀라웠어요. 첫 달에 비해 380% 증가.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 양념들. 쌀국수, 카레, 코코넛 밀크 같은 동남아 식품들. 모든 게 빠르게 팔려나갔어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식 델리존을 만드는 거였어요. 김밥과 샌드위치가 나란히 놓인 진열대. 신선한 나물과 반찬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공간. 조나단은 처음에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서는 광경. 다양한 언어로 주문하는 손님들.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 마트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어요. 에스더 응우엔을 그때 알게 됐어요. 베트남 출신으로 근처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 어느 날 델리존에서 쌀국수를 사면서 말했어요. 이 동네 완전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목소리에 신기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 말에 공감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 이제는 오후만 되면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오가고 서로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김민석 씨는 정말 규칙적인 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시계 바늘이 정확히 5시를 가리키면 나타나셨죠. 김치, 미역, 당근, 단무지 같은 것들을 사시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중한 인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잭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전학 왔어. 이름이 준호래. 아빠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 수학 엄청 잘해.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간혹 마트에 와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손님들. 왜 이런 음식들을 파느냐고 묻는 사람들. 영어가 서툰 손님들을 째려보는 시선들. 그런 순간들이 조금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김밥을 처음 먹어보고 놀라는 대학생들. 고추장의 매운맛에 감탄하는 할머니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델리존에서 일하던 어느 오후. 김밥용 우엉재고가 하루 만에 바닥났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도시 하나를 움직이러 온 거지. 그날 밤 매출 정산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로만 보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작은 마트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그들의 일상이 우리 마을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델리존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 케이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로라, 이거 봐야 해.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SNS 속보. 이민 단속국 무장 요원들이 현대차 공장에 급습. 한국인 엔지니어 300여 명 체포.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케이트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곧바로 지역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공장 앞에 늘어선 검은 차량들. 무장한 요원들이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는 모습.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사람들. 김민석 씨도 저 안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소 짓던 모습. 오후 3시부터 마트가 이상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공장 직원들이 찾아올 시간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시아 식품 코너. 델리존의 조용한 정적.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에스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라,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푸드트럭도 오늘 장사 안 돼요. 다 사라졌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릭 헤이든 의원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조지아의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불법 이민자는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불법이라고. 매주 정중하게 인사하고 세금 내고 일하던 사람들을. 우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나단이 퇴근하고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20%밖에 안 됐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는 아예 손님이 없었고요. 잭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준호가 안 나왔어. 선생님이 말하길 아빠가 어디 갔다고 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델리존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진열대 끝자락. 김밥 재료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매번 집어들던 당근, 고개를 갸웃하며 고르던 미역 봉지. 손자국 하나 없는 포장지만이 오늘이 아닌 어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강력 항의했다는 소식. 현대차와 LG에서 직원 석방을 요구한다는 내용. 하지만 릭 헤이든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에스더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로라, 우리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마트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제품 할인 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추장, 김치, 라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그 자리.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손에 떨리는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김민석 씨가 매주 사던 물건들의 목록. 김치, 미역, 당근, 단무지. 그 간단한 목록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기 그 사람이 있던 흔적이 있어. 조나단이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가자.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어.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릭 헤이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단단했어요. 이번 단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릭 의원의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했대요. 외국 기업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상처가 정치적 신념이 된 건지도 몰라요. 마트 출근길. 평소 같으면 활기차던 직원들이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케이트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라,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시아 식품 공급업체 담당자였습니다. 로라 씨,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문량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최소한만 납품하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에 교회 목사님이 마트를 찾아오셨어요. 하비에르 목사님. 멕시코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분이에요. 로라 씨,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려고 해요.
구금된 분들의 가족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 옆 빈 건물을 빌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즉시 대답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비에르 목사님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오후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와서 말했습니다. 로라, 이제 그런 음식들 그만 팔면 안 될까? 우리 동네가 너무 복잡해졌어. 예전처럼 조용했으면 좋겠어. 복잡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직원 마크가 사직서를 냈어요. 가족들이 걱정한다며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로라,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고개 숙여 말하는 마크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에 조나단과 잭과 함께 저녁 식사. 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해. 한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래.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들은 정당하게 일하러 온 분들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조나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제가.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을의 분열은 계속 깊어졌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에스더가 마트에 와서 울먹였어요. 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푸드트럭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하비에르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라 씨, 내일부터 법률 상담소를 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옆 건물에 갔어요. 이미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교사, 사업가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어요. 한국인 엔지니어의 아내.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흩어지고 있다는 걸. 상담이 끝나고 하비에르 목사님과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언론에 알리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긴 편지를 썼어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 보낼 편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구금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한 것들. 모든 걸 자세히 적었어요. 월요일 아침 지역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 릴리 조였습니다. 로라 씨가 보내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릴리 조 기자가 마트에 왔어요. 30 중반의 차분한 여성.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정확히 전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주세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차 공장이 들어오기 전 마을의 모습. 한국인 엔지니어들과의 첫 만남. 마트가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날의 충격적인 단속. 릴리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시아 식품 매출 증가율. 델리존 이용 고객 수.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현황.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죠. 다음 날 기사가 나왔어요. 조지아 소도시 마트 사장의 증언이라는 제목. 제 사진과 함께 마트 내부 모습도 실렸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와 델리존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즉시 왔어요. SNS에서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그렇게 대하냐는 댓글들. 미국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릭 헤이든 의원 지지자들이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며.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어요.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윌슨이라는 기자였습니다. 전국 뉴스에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전국적 관심사가 됐다면서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에스더가 마트에 와서 말했어요. 로라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난리예요. 우리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왔다고 해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정말이었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조지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며,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준 것에 고맙다며, 하비에르 목사님이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구금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어요. 한국인, 멕시코인, 베트남인, 그리고 미국인들. 모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로라, 내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걸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 이 동네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걸 보여줘서.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압박도 있었어요. 익명의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마트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들. 조나단이 걱정했어요. 여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청 앞 촛불 집회를 제안했어요. 하비에르 목사님과 에스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집회 계획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다른 지역 사업주들, 대학생들까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이 300명이 넘었어요. 릭 헤이든 의원 측에서도 대응했습니다. 반대 집회를 동시에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며 마을이 둘로 나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회 전날 밤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찾고 싶었어요. 조나단이 연설문을 읽어봤어요. 좋아, 여보. 내 진심이 느껴져. 사람들도 분명 이해할 거야. 잭도 응원해줬어요. 엄마, 멋있어. 다음 날이 토요일. 집회 당일. 아침부터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 토요일 오후 5시. 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과 피켓, 작은 무대와 마이크. 모든 게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의외로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잭의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해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에요. 그런 문구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비에르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신도들과 함께였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가족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연대의 뜻을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다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에스더도 베트남 커뮤니티 사람들과 왔어요. 푸드트럭 사장들. 네일샵 운영하는 분들. 모두 조용히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6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 400명도 넘어 보였어요. 젊은 사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했습니다. 저 멀리 반대편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릭 헤이든 의원 지지자들. 성조기를 흔들며 법과 질서를 외치고 있었어요. 규모는 우리보다 작았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집회가 시작됐어요. 하비에르 목사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다음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마리아 고메즈 선생님이었어요. 이 나라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역 의사 선생님도 나왔어요.
구금된 엔지니어들을 치료했던 분. 그들은 환자였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의료진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 무대에 올라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슈미트입니다. 이 마을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민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오시는 분이었죠. 김치, 미역, 당근, 단무지를 사시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중한 인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준호라는 학생도 있어요. 제 아들 제게 친구예요. 수학을 잘해서 제게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지금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마을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아세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에요. 다양성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선물이에요.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조지아의 시민으로서 한국에 사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순간 광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리는 정적.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광장 전체를 감싸는 박수 소리.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박수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집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고맙다고.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줘서 고맙다고. 한국인 엔지니어의 아내도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김민석 씨의 장보기 목록을 다시 펼쳤어요. 김치, 미역, 당근, 단무지. 간단한 목록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조나단이 와서 안아줬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내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잭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 현대차와 LG가 조지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 이 마을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부터 대형 버스들이 나타났어요. 마을 곳곳에서 짐을 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그 가족들이 떠나는 준비.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부모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마트 문을 열고 그들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을까봐. 작별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럴 상황이 아니었겠죠. 점심시간에 에스더가 울면서 왔어요. 로라, 다 끝났어요. 푸드트럭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버텨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오후 2시쯤 버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긴 행렬을 이루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 아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시선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마트 매출은 그날부터 곤두박질 쳤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델리존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CNN 윌슨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라 씨,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방송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 전체에 알려야 해요.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 네, 하겠습니다. 다음 날 CNN 촬영팀이 마트에 왔어요. 텅 빈 아시아 식품 코너를 배경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윌슨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질 기회를, 그런 것들을 잃었어요. 릭 헤이든 의원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 건데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었습니다. 공장 건설 현장도 멈춰섰어요. 크레인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건물들. 언제 다시 공사가 재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미완성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비에르 목사님이 마트에 오셨어요. 로라 씨, 우리가 한 일이 헛된 건 아니에요. 비록 결과는 이렇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직원들과 미팅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으니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함께하자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마트 안을 걸어 다녔어요. 텅 빈 진열대들. 사용하지 않는 델리존. 김치 냉장고도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모든 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떠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멕시코, 베트남, 과테말라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었으니까요. 조나단이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새로운 시작이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CNN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였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미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고. 김민석 씨 생각도 했어요. 지금쯤 한국에 도착했을까? 가족들과 다시 만났을까? 조지아에서의 기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철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트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특별한 일을 했어요. 마트 한가운데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이준호, 박영수, 최미영. 그 모든 이름들과 함께. 케이트가 그 메모지를 보며 물었어요. 로라, 이거 뭐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있었다는 기억.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날 오후 에스더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로라, 생각해봤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어때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문화 커뮤니티 마트. 그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떠났지만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멕시코, 베트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비에르 목사님도 동참하셨어요. 교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법률 상담도 계속하겠다고 하셨어요.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를 라틴 아메리카 코너로 확장했습니다. 타코, 브리또 재료들. 살사, 과카몰리, 토르티아. 새로운 냄새와 색깔로 가득 찼어요. 베트남 코너도 따로 만들었어요. 쌀국수, 월남쌈 재료들. 피시소스, 라임, 고수. 에스더가 직접 공급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델리존도 새롭게 단장했어요.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함께 파는 공간. 김밥과 타코가 나란히.
월남쌈과 브리또가 함께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메뉴였습니다. 첫 주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사람들부터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할머니들까지 마리아라는 멕시코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음식을 추천해줬어요. 마트에 활기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김민석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서 번역을 부탁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로라 씨께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따뜻하게 맞아주신 로라 씨의 마음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조나단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한 일들이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어. 그게 진짜 성공이야.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공. 몇 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와 LG가 다른 주에서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지아를 떠났지만 미국을 포기하지는 않은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문화 마트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매출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한국인 고객은 없어졌지만 다른 문화권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미국인들도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 젊은 남성이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델리존에서 김밥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김밥을 파는 곳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 친구들이 그리웠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 문화가 경계를 넘나드는 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년 후 마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다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음식 축제도 열고 언어 교환 모임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릴리 조 기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1년 후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며 마트의 변화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실패에서 새로운 시작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인 친구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그날 밤 김민석 씨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김민석 씨께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마트는 이제 다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김민석 씨가 심어주신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또 다른 편지도 도착했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에서 새 학교에 적응했다는 소식. 조지아에서의 친구들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 잭과 준호가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내용. 잭이 그 편지를 읽고 말했어요. 엄마, 준호가 다음 여름에 미국에 놀러 온대. 그때 우리 마트에도 오고 싶어 해. 그 말을 들으며 설렜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 어느 저녁 마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둘러보시더니 메모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읽고 계시더군요.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분은 다른 주에서 온 사업가였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온다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저는 그분과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숫자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시작이죠. 그분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몇 달 후 그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자신의 지역에서도 다문화 센터를 열었다는 소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로라 씨의 이야기가 영감을 줬다고 했어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느꼈어요.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 이제 마트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어요. 슈미트 다문화 마트. 모든 문화가 만나는 곳.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앉아 있었어요. 조나단은 장부를 정리하고, 잭은 숙제를 하고, 저는 새로운 상품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 몇 달 전 이사간 한국인 가족이었어요. 다른 주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들른다고 했어요. 김치를 사러 왔다며 웃으셨어요. 이곳만큼 좋은 김치를 파는 곳을 못 찾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로라 씨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 말을 들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공장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잭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을 돕는 일.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마트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김민석 씨는 지금 한국에서 뭘 하고 계실까? 준호는 새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분들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까?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귀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조지아의 겨울은 끝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 따뜻했던 순간들을 간직하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겨울은 지나갔지만 봄이 온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희망을 잃지 않으며